아, 그러면 이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냐. 실질적인 고민이죠. 선생님, 우리 진짜 힘들어요. 이 말씀까지 들으시면은 정말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지켜보면은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정말 잘 봐왔거든요. 성적이 급상승된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논술 강사 영쌤입니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많은 부모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드리기 정말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적 오르면 아이폰 사줄게. 이 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실험인데요. A반과 B반으로 나뉘어 각 반에 선생님이 배치되었습니다. A반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돈을 주셨고요. B반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홍쌤, 어떤 반 학생들이 더 문제를 잘 풀었을 것 같으세요? A반이요. 돈을 받았으니까? 정답입니다. 오, 틀렸을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돈을 주니까 아이들이 막 처음에 문제 열심히 풀었겠죠? 그런데요. 이 실험은 사실 여기까지는 한정이었다고 해요. 그럼 뭐가 따로 있어요? 본격적인 실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제 각 반에 배치되었던 선생님들께서 반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없으면 공부 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한 반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한 반의 학생들은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제를 풀 때마다 돈을 받은 A반의 학생들은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의외네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 B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순간 선생님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풀던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오,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보상은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5 이상 받으면 아이폰 사줄게 라는 말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상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 아이는 내가 보상도 없는데 뭐하러 공부를 해야 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의 본질을 완전 흐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뭘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설명회 때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시는 학습 동기 제공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냐. 실질적인 고민이죠. 선생님, 우리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아이폰 사주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상에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물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까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차 몇 년 뒤에 치르게 되는 수능 성적까지도 이 보상을 통해서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내적 동기가 파괴된 아이들은요. 장기적으로 수능을 볼 무렵이 되면 이제 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인생 우리 길게 봐야 하잖아요. 사실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내적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요. 장기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끝없이 치르게 되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적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요거 관련된 자료나 실험이나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그 재밌는 에피소드 많잖아요. 워낙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에피소드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적으실 것 같으신데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시라면 이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한
동의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에게 친구가 있는데요. 이 샌델의 친구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샌델이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있더래요. 너네가 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삼촌한테 감사카드를 쓰면 아빠가 너네한테 감사카드 한 장당 얼마씩 줄게. 돈으로 유혹했군요. 그쵸. 카드는 잘 썼대요? 그게 문제인데요. 샌델이 그 아이들의 카드를 열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기계적이고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AI로 쓴 수준. AI가 아마 더 잘 쓰죠. 돈 받으니까 그냥 카드 그쵸, 한 장당 얼마라는 생각에 그쵸. 잘 계시나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런 것만 썼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샌델도 행동심리학에 기반해서 이거 봐 내적 동기가 파괴됐어를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전 그런 사례 보면은. 왜냐면 너무 많은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지켜보면은 뭔가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요, 홍쌤, 교실에 처음 온 아이들 중에서 이와 같이 내적 동기가 파괴되어서 문제인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적 동기가 있는 애들이 보상 때문에 공부한 애들보다 성적이 좋아요? 단연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교 면접 수업 중인데요. 면접 때 지원 동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은요.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은요. 분명히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내가 정말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화가 될 정도로 뜨거운 내적 동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의 나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씀까지 들으시면은 정말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이런 보상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정말 심각하게 파괴되는 아이들은 연령이 낮은 아이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보상을 줄수록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나 마인드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영향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까지는 괜찮을까요? 사실 홍쌤께서 오늘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이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비슷하구나. 네. 심지어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애가 진짜 공부 안 하다가 한번 노트북 사줬더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리적인 보상이요.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아이가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본인이 성적이 오른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학생은 나도 하면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역시 보상을 해줬더니 성적이 올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 위험하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이는 공부하는 재미와 공부하는 의미를 진짜로 깨닫게 돼서 내적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뭐 사주면 되나 보다. 이 아이는 사주는 거에 반응하나 보다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아까 아이가 자신감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그만 멈추셨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가 생겨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물질적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적재적소에 정말 절제하셔서 제한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거 사줄게, 다음엔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무언가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한 거지 한 번도 내가 원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 고로 머리가 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야.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가겠어. 그냥 자유롭게 놀겠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찔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살을 빼겠다고 운동해야 돼서 레깅스를 예쁜 걸 산 거예요. 저에게 보상을 한번 줬거든요. 근데 예쁜 레깅스를 사서 운동이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운동 자체를 즐기게 되니까 레깅스 욕심 없이도 그냥 내가 찾아서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는데 이걸 마치 예쁜 레깅스 때문에 뭘 끊었으니까 새로 샀으니까 이것만 하다 보면 이 운동은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운동 자체가 재밌어지면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뭘 걸치든 하게 된다. 이 차이를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 목표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럼요. 보상도 줘보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어릴수록 이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줘도 되는 타임인지 이제는 한두 번 했으니까 끊어야 될 타임인지를 진짜 주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정리 잘해주신 것 같으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홍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역셈 학원에서 뭐 하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특히 중학생 혹은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에 가면은 금액을 환불해 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데 있죠.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혹은 학생들이 성적을 많이 높여오면 아예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뭐 아이폰 상품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유혹을 절대 참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냐면요. 이 어린 학생들은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책을 열심히 읽어왔을 때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듯하고 좀 그런 걸 건드려주는 건가요? 그쵸. 책을 열심히 누구보다 정말 인내하면서 재밌게 읽어와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발표했더니 친구들이 박수도 쳐주고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더라. 이런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조금씩 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애들 어릴 때 관종이라 그러나요? 막 인정받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발표하고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 와, 이런 거. 너 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끔 막 촬영도 하거든요. 발표하는 거 멋지게. 사진도 남기고요. 전시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너무 막 볼이 발그레지면서 귀여워.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사실 다 저런 관종이 아니었을까? 왜 우린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애들 보면서 귀여워할 때가 뭔가 돈에 어떤 반응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뭘 즐기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다라고 좋아하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마음도 놓이죠, 사실. 이제 저 아이는 책을 더 열심히 읽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 좀 어느 정도 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교수님 좋으시니까 한번 가서 공부 들어봐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선배나 친구들에게 소개받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인생을 역전하겠다, 좋은 대학에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지난주에 이제 시강 수업을 가졌거든요. 요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강 기간이에요. 시강 수업 기간.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아마 논술 수업에 처음 가는 거니까 한 1000자 정도 논술 쓰는 테스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을 하고 눈치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사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테스트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너희는 왜 공부하니?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당황하겠다, 그죠? 네, 뭐야? 내가 논술학원에 왔는데 왜 첫 질문이 왜 공부하냐지? 그러면서 내적 동기가 없이는 결코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정말 잘 봐왔거든요. 이번이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네, 정말 많은 명문대생들이 다시 수능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시험 잘 보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험이라고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입을 모았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많이 살아남아서 왔더라고요. 진짜 내적 동기는 다른가 봐요. 네, 저희는 이렇게 3월,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급상승된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내적 동기 일깨우기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절대 거르지 않고 이것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짜 보면 간절한 친구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특히 수능과 뭐 대입시험까지는 너무나 이제 치열한 경쟁이고 심리적 압박감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적 동기가 없으면 결코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요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는 재밌어야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다 여러 가지 찾아보고 직접 경험해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꼭 들어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날까지 책 읽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